1934년 11월 16일 함경북도 회령 현재는 북한에서 태어난 이순재는 60년 이상의 경력을 바탕으로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노련하고 존경받는 배우 중 한 명입니다. 그는 1961년 KBS 드라마 별이 되어 보자로 데뷔한 이래로 인내, 재능, 예술에 대한 헌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순재는 불례의 이야기와 같은 영화부터 하이킥과 같은 인기 시트콤까지 TV, 영화, 연극에서 100개가 넘는 배역을 맡아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1966년 최희정과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는데 그중 한 명인 이종현은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개인적인 걱정거리이기도 했습니다. 이순재는 많은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연예계에서 불의가 만연한 것을 목격하면서 느낀 무력감이었다. 특히 노련한 배우들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현실을 목격하면서 그는 경력 내내 여러 번 마음의 고통을 겪었다. 이순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한국 연예계의 노련한 배우들에 대한 불의와 무시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이다. 그는 60년 이상 예술에 헌신해 온 사람으로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나 업계가 젊은 얼굴을 선호한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재능 있는 동료들이 간과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1970년대 한국 영화가 여전히 엄격한 검열을 받던 시절 그와 동료들의 열정적인 프로젝트 중 상당수가 삭제되거나 개봉되지 않아 자신의 노력이 간과되고 있다고 느꼈다.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 중 하나는 1990년대 후반에 그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가 정치적인 이유로 취소되어 제작진 전체가 절망에 빠졌을 때였습니다. 2000년대 70대가 되었을 때 그는 나이든 배우들이 흔히 모호한 조연 역할만 맡는 반면 경험과 관계없이 젊은 스타들에게 주연 역할이 주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장기적인 헌신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라디오쇼에 출연하면서 그는 일부 젊은 감독들이 베테랑 배우들을 무시하는 모습에 실망감을 표했다. 심지어 명확한 설명 없이 그저 실험을 위해 한 장면을 여러 번 다시 촬영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슬픔은 개인적인 경험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무대극을 했던 가까운 동료들이 더 이상 빛날 기회를 얻지 못해서 점차 업계에서 물러나는 것을 보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평생을 바쳐 추구해온 예술이 창작의 여정이라기보다는 명예를 향한 경쟁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순재의 경력은 엄청난 성공, 쓰라린 실패, 그리고 그를 눈물 흘리게 만든 노력으로 가득 찬 긴 여정이었습니다.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이는 할아버지가 소규모 부동산 사업을 운영했고 아버지는 비누 제조업자였습니다. 이는 그가 4살 때 가족과 함께 회령에서 서울 아현동으로 이사한 뒤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후 서울대학교에서 철학 학위를 받았는데 당시로서는 놀라운 학문적 성취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배우가 될 생각이 없었지만 학생 극단에 합류하면서 연극에 대한 열정이 꽃폈습니다. 그는 1961년 별로 텔레비전 데뷔를 했지만 그의 경력은 1960년대 후반 유현목 감독의 영화 불례의 이야기에서의 역할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영화로 그는 1972년 부일 영화상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하였고 이로 인해 영화계에서 그의 명성이 확고해졌습니다. 1970년대에는 영화 집중에서 주연을 맡아 꾸준히 두각을 나타내며 1977년 제13회 백상예술대상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는 텔레비전에 집중하게 되었고 내 맘대로 살아요, 사랑이 뭔데, 그리고 가장 잘 알려진 역사 드라마에서 역할을 맡으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허준에서의 그의 역할은 그에게 관객들의 사랑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경희대학교로부터 명예 한의학 박사 학위를 받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하이킥,
등의 시트콤을 통해 친숙한 얼굴이 되었다. 그리고 지붕 뚫고 하이킥에서는 엄격하지만 사랑스러운 할아버지 역을 맡아 관객들에게 연기의 보물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그는 2007년 MBC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2009년에는 하이킥에서의 연기로 평생 공로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이산, 공주의 남자, 꽃찰배, 수사대 등의 드라마와 꽃찰배 등의 리얼리티 쇼에 출연했는데 그와 다른 노련한 배우들은 이러한 쇼에서 세상을 탐험하며 나이에 도전하는 젊음의 정신을 고취시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은 실패 없이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에는 그가 참여한 몇몇 영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는 1975년 젊은 감독과의 협업 프로젝트도 있었다. 그러나 자금 부족으로 인해 취소되었고 그는 자신의 노력이 헛수고였다고 느꼈다. 또 다른 실패 사례는 1980년대 초반에 방영된 TV 시리즈인데 편집 과정에서 그의 역할이 상당 부분 삭제되어 매력을 잃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제14대 국회의원으로 재임했던 기간은 개인적으로도 실패한 기간이었다. 그는 정치가 자신이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한 임기를 마치고 정계를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정치 환경이 너무 척박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술계에서 명성을 추구하기 위해 정치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는데 이는 그가 견뎌내야 했던 상처이기도 했습니다. 이순재를 울게 만드는 순간은 종종 예술적 가치와 감정적 이정표를 지키려는 노력과 연관이 있다. 1666년 백상예술대상에서 연극 천사야, 집을 찾아라로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을 때 그는 처음 배우 생활을 시작했을 때의 어려웠던 시절을 회상하며 무대 뒤에서 눈물을 흘렸다. 또 한 번은 허준의 마지막 장면을 촬영할 때 그는 자신의 이상을 위해 싸우는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할이 불공정한 제작진으로부터 동료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어서야 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2011년 영화 만개가 깜짝 히트를 쳤을 때 그는 중국 금계영화제와 백화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면서 울었는데 나이든 배우도 여전히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기억에 남는 순간은 2013년 꽃보다 할배에 참여했을 때였습니다. 신구, 박근영 등 동료들의 열정을 지켜보며 눈물을 감추려고 돌아섰고 80세의 나이에도 우정과 열정의 힘을 느꼈습니다. 이순재가 항상 갈망하는 성취는 단순히 상이나 명예가 아니라 영향력 있는 예술가이자 영감을 주는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경력 초기부터 기술뿐만 아니라 진심을 담아 관객의 마음을 울리는 역할을 맡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2007년 MBC 방송연예대상 대상과 2009년 공로상 수상은 큰 이정표였지만 그는 항상 자신의 가장 큰 업적은 하이킥의 이순재와 같은 캐릭터에 시청자들이 공감하게 만든 능력이라고 말해왔습니다. 혹은 늦봄의 김만석, 그는 노년의 사랑을 다룬 영화 레이트 블라썸이 큰 인기를 얻어 제작비의 사배를 회수하고 중국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해 시상식 역사상 최고령 수상자가 되었을 때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순재는 연기 활동 외에도 한국방송 배우노조 활동을 통해 동료 배우들의 권익을 위해 싸우는 등 배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는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교수, 가천대학교 명예교수, 그리고 젊은 배우들을 양성하는 SG 아카데미 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은관문화훈장 2급, 2012년 보관문화훈장 3급을 받은 것은 한국 문화에 대한 그의 헌신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나이가 인생을 최대한 즐기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꽃보다 할아버지와 같은 쇼에 출연했습니다. 그는 9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도전적인 역할을 추구하며 예술에는 연령 제한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국제영화나
대규모 연극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아마도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직장 생활의 좌절부터 업계의 불이까지 어려움을 더 의미 있게 살고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동기로 전환시킨 능력일 것입니다. 이순재와 최희정의 사랑과 결혼은 반세기 이상에 걸친 동반자 관계, 희생,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이 씨가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일 때 학생 극단에서 만난 공통의 친구를 통해 만났는데 최 씨는 그 극단의 멤버 중 한 명의 누나였다. 두 사람의 사랑은 예술과 삶에 대한 대화에서 꽃을 피웠고 1966년 서울의 한 작은 교회에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뒷받침되었으며 최 씨는 이 씨가 가수로서 힘든 시기를 보낼 때 항상 그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두 자녀가 있는데 그중 한 명이 이종현입니다. 이는 항상 이종현을 자랑스러워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걱정거리도 안겨줍니다. 특히 이종현이 예술과 다른 길을 선택할 때 이는 이종현이 자신의 열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안정적이지만 이순재 역시 연애 생활에서 슬픔을 면치 못한다.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정치에 관여했던 기간이었습니다. 당시 바쁜 일정과 대중의 압력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거의 없었고 이로 인해 최 씨와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는 어느 날 집에 돌아와 최 씨가 혼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아내가 외로움을 겪게 한 것에 죄책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슬픈 일은 이종현의 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인생의 방향에 대해 의견이 달랐던 일이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는 자신이 좋은 아버지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에 대한 그의 사랑은 모든 시련을 극복했고 그는 항상 최 씨가 인생의 폭풍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는 따뜻한 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2016년 결혼 50주년 기념일에 두 사람이 정원에 앉아 손을 잡고 추억을 회상하던 때인데 이는 아내의 따뜻한 마음에 고마움의 눈물을 참을 수 없었던 순간이었다. 이순재의 재